안녕하세요. 조경수, 유실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농원 W가든센터의 왕가든입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농을 하고 이제 내가 농산물은 이쁘게 키웠다. 꽃이든 화해든 과일이든 야채든 정말 정성껏 키우시는 농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쁘게 키웠고 정말 탐스럽게 키웠는데 판매처가 없어서 걱정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판매 홍보를 지원해 드리니까, 내가 농사는 잘 지었는데 판매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아래에 뜨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고 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고객님들에게 정원에 심었을 때 봄에 심어서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무들,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나무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작지만, 지금은 어리지만 이런 것들을 심었을 때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아름답게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의 조경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가격의 조경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 소개할 품종 중에 하나는 토종다래라는 품종인데, 좀 사연이 있는 다래라서 먼저 사연을 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선생님 부부, 교포연을 잡다가 은퇴하신 선생님 부부가 키우는 다래인데요.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좀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온 다래예요. 근데 우리가 토종다래 하면은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토종다래는 암수 구분이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암수 구분이 있는데 어떻게 암컷이고 암나무고 순나무인지 어떻게 알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나무는 씨앗으로 파종한 게 아니라 암나무를 채취해서 삽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0% 암나무인 그런 나무이고요. 그럼 암나무만 하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암나무만 있으면 수분수가 필요해요. 수분수가 필요한데, 제가 농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 이거 수분수가 필요한데 수분수 없이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소나무가 필 때 송진가루가 전체적으로 날리잖아. 그것처럼 다래가 피는 시즌에는 다래가 여기저기 다래꽃이 피어 있어서 수분이 돼서 열매가 맺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선생님 얘기고, 혹시 내 지역엔 다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수로 일세다래라든지 이런 다래들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풍부한 열매를 따드실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분수는 같이 심어 주시길 권장드리고요. 토종다래가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키위 같은 경우는 사실 털이 많아서 껍질째 못 먹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토종다래들 같은 경우는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정말 면역력 증강이라든가 감기 예방 효과도 좋은 그런 다래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맛있게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후숙해서 먹으면 훨씬 더 달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후숙을 시켜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토종다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단풍나무로 들어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블루베리 열매를 처음 드신 분들이 정말 이런 열매를 어떻게 먹지?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도 좋아하는 그런 과실수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단풍나무로 도입이 됐고 과실수로는 쓸모없는 그런 식물로 취급을 받았던 나무인데, 지금은 블루베리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나무죠. 이 블루베리 역시 농장에서 저희가 직접 가져왔는데, 농장분이 좀 제발 좀 팔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있어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꽃대들이 지금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꽃대들이 이렇게 물고 있다라는 건 올해 열매가 맺힌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열매도 보니까 많이 맺히고 꽃도 많이 피고 굉장히 괜찮은 나무예요. 나무 상태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품종도 좋아요. 품종도 전 국민이 아시는 블루베리 대표 품종 듀크입니다. 그래서 이 품종 같은 경우도 심어 놓으면 여기서 이제 결실을 해서 과실들이 맺혔을 때,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정말 집에서 드셨을 때 나무값을 본전하는 나무라고 저는 소개를 하거든요. 본전하는 나무이고 가을에 단풍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일석이조인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원하신다면 블루베리 듀크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 서부해당화입니다. 서부해당화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나무예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나무고,
조경 작가들도 굉장히 사랑해주는 나무라서 10대 조경수를 뽑아봐라 라고 하면 서부해당화를 굉장히 많이 뽑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서부해당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묘목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서부해당화를 많이 가져왔고, 이 서부해당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전지를 해서 보낼 거예요. 1m 높이로 전지를 해서 보낼 건데 지금 키는 사실 2m가 훨씬 넘죠. 2m, 3m 가까이 되는 그런 나무들인데 저희가 1m 크기로 전지를 해서 보낼 거고, 이 전지를 하시면 그걸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서부해당화 귀한 나무잖아, 좋은 나무잖아, 내가 삽목해보게 서부해당화 나한테 줘, 보내줘, 자른 것도 전지한 것도 보내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메모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라서 그걸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부해당화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 번식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접목으로 많이 번식을 해요. 삽목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접목으로 많이 번식을 하는데 우리 고객님들 삽목을 통해서 번식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해당화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의 정원에 있어야 될 10대 정원수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부해당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자엽안개나무죠. 안개나무 중에서 잎이 자엽색이라서 굉장히 정말 고객님들의 사랑받는 나무이기도 해요. 안개나무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품종을 꼽을 수 있잖아요. 영레이디와 자엽안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자엽안개 같은 경우는 꽃도 아름답지만 잎 때문에 더 많이 보는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엽안개 중에서, 안개나무 중에서 자엽안개 같은 경우는 꽃이 전년지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꽃이 많이 형성되진 않아요. 꽃이 많이 형성되진 않지만 꽃을 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사랑받는 이유가 잎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더 키워야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꽃을 보기보다도 잎을 관상하시다가 꽃이 피었을 때 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자엽안개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정원에 심어놨을 때 많이 심으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나무라서 한 그루 정도만 심으면 충분한 그런 나무라서 우리 고객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엽안개 나무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나무는 안개나무 중에서 영레이디예요. 안개나무를 얘기할 때 영레이디를 빼놓고 얘기하면 정말 슬프잖아요. 정말 이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걸 뽑고 있는데 정말 뿌리가 뽑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뿌리가 잘 돌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나무 같은 경우는 영레이디의 특징이 있어요. 꽃이 한 번 피는 게 아니죠. 영레이디 같은 경우는 꽃이 피고 나서 지면 또 피는 그런 당년지 기화하는 안개나무예요. 그래서 잎은 녹색이지만 꽃이 약간 연분홍, 연핑크 색을 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개나무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나무에 솜사탕이 달려있네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큼직큼직한 솜사탕들이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정말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영레이디입니다. 그래서 이 영레이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키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키가 작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원에 포인트 수로 심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나무이고, 포인트 수로 심어도 굉장히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심을 때 영레이디 기억해 주시고 안개나무 기억해 주시면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식 방법은 삽목을 통해서 번식이 되는데 사실은 삽목이 쉽지는 않아요, 영레이디가. 그래서 굉장히 삽목이 어려운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 도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영레이디도 삽목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식 방법은 삽목을 통해서 번식한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무베트입니다. 무베트 같은 경우는 아나벨 수국이죠. 아나벨 수국 중에서 키가 작게 크는 무베트인데, 지난번에 아나벨 수국을 소개시켜 드렸더니 왜 키가 작은 품종들은 소개를 안 해줘 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우리 키가 작게 크는 수국 중에서 이렇게 핑크빛을 내는 수국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수국이 사실은 월동이 잘 되는 수국 중에서 처음부터 자기 본연의 색을 가지고 나오는 수국은 아마 드문데, 그게 아나벨 수국이 그 대표적이죠. 아나벨 수국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나오는, 본연의 색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월동이 잘 되는 수국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나벨 수국을 사실 때 많은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 게 있어요. 컴플레인을 많이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가지들, 사실 이런 가지들은 의미 없는 가지들이에요. 아나벨 수국에서 이런 장가지들은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장가지들이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나벨 수국은 이런 장가지들은 죽는 게 맞습니다. 죽는 게 맞고, 이렇게 굵은 가지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하고,
이 밑에서 새로운 순들이 올라와요. 도장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밑에서 새로운 순들이 올라와서 한꺼번에 쑥 올라와요. 그래서 크는 그런 수국들인데, 밑에서 올라오는 게 꽃도 훨씬 크고 이쁘게 펴요. 그래서 우리 아나벨 수국 같은 경우는 사실 뿌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딱 들어도 흙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돌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수국을 고객님들이 심으실 때 첫 해에 많은 꽃을 보려고 하는 건 욕심이고요. 첫 해에는 3송이, 4송이, 많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뭐 5송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정도만 보시고 내년에 20송이, 그 다음에 40송이, 그 다음에 80송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더욱 풍성한 꽃을 보는 수국이지, 아나벨 수국은 처음부터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수국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월동이 잘 되면서 키가 작으면서 핑크빛으로 피는 그런 수국을 찾으실 때는 무베트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 소개할 나무는 흑광명자나무입니다. 명자나무 중에서 명자나무가 있고 흑광명자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흑광명자를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이 흑광명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서 꽃대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꽃이 더 많이 맺히고 더 많이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흑광명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지난번 편에서도 설명할 때 소개드렸었는데, 옛날에는 집안에 안 심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흑광명자 나무가 너무 이뻐서 며느리들이 바람이 난다고 해서, 봄바람 나고 꽃바람 난다고 해서 집안에 안 심었는데, 요즘은 아름다운 것은 내 집안에 심죠. 그래서 집안에 굉장히 많이 심는 나무고, 조경 작가들도 흑광명자 같은 경우는 10대 조경수로 많이 추천들을 해요. 그래서 내 집에 심어야 될 나무들을 추천해라라고 할 때 명자나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심어졌을 때 어떤 용도로 많이 심냐라고 물어봐요. 울타리 수로도 괜찮냐. 근데 사실 울타리 수로도 심어도 뭐 나쁘지 않고, 포인트 수로 심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흑광명자가 고객님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꽃의 색감이 굉장히 붉게 물들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삽목이 잘 되죠. 삽목이 잘 되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번식해서 개체수를 늘려나가는데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나눔하기도 하는 그런 나무여서 우리 고객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흑광명자 같은 경우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한번 심어보시면 봄에 정말 꽃 보러 딴 데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름다운 나무니까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흑광명자 같은 경우는 심으실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뿌리가 돌려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분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저희가 우리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무 그래도 잔뿌리가 조금이라도 내리라고 화분에 심어 놓은 거고, 근데 발송은 포트제로 하고 여러 개를 주문했을 때는 저희가 빼서 발송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빼서 보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직은 뿌리가 돌리지는 않았지만 삽목이 잘 된 나무다 보니까 그냥 식재를 하셔도 그렇게 하자는 많이 없는 품종이라서 우리 고객님들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수국은 산수국이죠. 산수국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대표 수국 대여대불입니다. 제가 대여대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대여대불 같은 경우는 잎이 자엽잎이에요. 자엽잎에서 분홍색 꽃이 피거든요. 근데 자엽잎에서 피는 분홍색은 굉장히 어떤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꽃이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꽃이고요. 꽃만 좋은 게 아니라 잎도 좋아서 사실 잎 자체로도 관상가치가 있습니다. 잎 자체만 잎도 관상가치가 있고 꽃도 관상가치가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죠. 삽목도 잘 되죠. 삽목도 잘 돼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심었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나무 수국이고요. 근데 이렇게 큰 수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포트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포트도 있어서 가격은 작은 포트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걸 같이 판매하니까 우리 고객님들 산수국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자엽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럼 산수국과 자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대여대불을 선택하시면 일석이조 두 가지를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수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수국 대여대불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꽃의 몽환적인 느낌이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 심어보시고 이웃들과 나눔하기 좋은 번식력 강한 그런 수국이니까 우리 고객님들 한번 번식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수국 대여대불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소개할 수국은 떡갈립 수국이죠. 떡갈립 수국을 지금부터 소개하면 좀 빠른가요?
사실 우리 고객님들의 관심에는 떡갈립 수국은 가을에 굉장히 유명하고 가을에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 수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떡갈립 수국을 봄에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봄에 이 작은 떡갈립 수국을 심어놨을 때 과연 가을이 되면 얼만큼 커 있을까요? 1m 20에서 1m 50 정도 커 있겠죠. 그래서 가을에 떡갈립 수국을 찾게 되면 이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봄에 이 떡갈립 수국을 심으시면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아서 봄에 저희는 떡갈립 수국들을 많이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떡갈립 수국 같은 경우는 삽목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떡갈립 수국 같은 경우는 삽목에 도전했을 때 쉽지는 않은데, 우리가 떡갈립 수국 중에서 여러 가지 떡갈립 수국이 있는데 제가 하모니오고 오늘은 아메시스트 두 품종만 가지고 나와 봤어요. 하모니와 아메시스트 두 품종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하모니 같은 경우는 겹꽃으로 피잖아요. 겹꽃이어서 우리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떡갈립 수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모니를 한번 가져와 봤고, 우리 아메시스트는 이제 색이 이제 흰색으로 펴서 분홍으로 물드는 그런 수국이에요. 그래서 분홍빛으로 물드는 수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메시스트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하모니와 아메시스트 두 가지 품종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떡갈립 수국의 좋은 점, 봄에 심었을 때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심어 놓으면 작은 나무지만 가을 돼서는 굉장히 큰 나무로 키울 수가 있고, 우리 고객님들이 올해 꽃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전지를 통해서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떡갈립 수국을 한번 고객님들 정원에서 키웠을 때 우리 고객님들의 정원이 가을에 갔을 때 가을에도 화려함을 볼 수 있는, 단풍으로 화려함을 볼 수 있는 그런 수국이에요. 내한성 온도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떡갈립 수국이 내한성이 어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산수국과 떡갈립 같은 경우는 22도에서 한 25도 정도 가량 내한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월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떡갈립 수국 같은 경우 지금 심어서 가을에 꽃과 단풍을 이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수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떡갈립 수국 하모니 아메시스트였습니다. 네, 지금 소개시켜 드릴 식물은 칭꽃 그랜드블루입니다. 이 칭꽃 같은 경우는 우리 칭꽃 하면 우리 구독자님도 많이 아실 거예요. 야생화 시장에서 칭꽃이라고 많이 피잖아요. 블루도 있고 흰색도 있고 핑크도 있어요. 근데 이 그랜드블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런 칭꽃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나무 형태의 꽃이고요. 나무로 이렇게 발전하는 건데, 우리 고객님들이 지금 너무 작다라고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다라고 무시하시지만 이 꽃은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지만 가을에도 작을까요? 그렇진 않죠. 가을에는 이 칭꽃이 고객님들 정원에서 훨씬 키가 커져 있을 거고, 여기서 피는 그랜드블루는 칭꽃에서 보는 보라하고 다르게 굉장히 우아한 보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정원을 굉장히 밝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칭꽃나무를 심었을 때 한번 그랜드블루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한 보라를 원하시는 분들은 칭꽃나무 그랜드블루를 기억해 주십시오. 번식은 삽목을 통해서 충분히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정원에서 한 포트가 두 포트 되고 두 포트가 세 포트 되는 그런 즐거움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랜드블루로 우리 고객님들 정원을 가득 채워보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객님들 이제 봄이 왔으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시죠. 정원으로 나가고 싶고 우리 고객님들 빨리 호미를 잡고 싶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호미 잡더라도 너무 허리 아프지 않게 호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오늘은 고객님들에게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조경수들을 심어서 키워서 우리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나무들 위주로 소개해 봤거든요. 우리 고객님들, 이런 나무들이 풍성해지는 것만큼 우리 고객님들의 삶도 항상 풍성해지길 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